안 무너져? 불나면 어떻게 할 거야? 불나면 다 타는 거 아니야? 나무 잘 타겠네. 그냥 불쏘시개네. 불 타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나무를 지으면 안 됩니다. 제가 사전에 이제 녹화에 대한 뭐 얘기 주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목조 빌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왔어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저도 궁금하고요. 구독하시는 분도 궁금하고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다소 이야기가 이렇게 장황하게 좀 빠지더라도 네. 이해해 주시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한옥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건축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설계 사무실이면서 시공까지 건설회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의 성격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목재가 구조재로서 또는 마감재로서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병행해서는 한 뭐 설계하거나 시공할 수가 없다 보니까 현대건축에 대해서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대건축과 나무의 접한 관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목조 건축 또는 이제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건 목조 빌딩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목조 건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2층 내외의 단독주택들, 경기도 전역에서 뭐 지어지고 있는 그런 목조 건축들은 이제 기성품 2x4나 2x6라는 각재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거고 또는 일본에서 이제 판교에서 많이 지어지고 있는 중목 구조. 중목 구조는 뭐 캐나다의 목재보다는 좀 더 부재를 크게 만들어 집을 지어지는 그런 목조가 일반적으로 일반인 분들이 알고 있는 목조 건축이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글루램이라고 해가지고 목재를 수지 계통의 접착제로 붙여서 부재를 만들어서 그걸 건축을 구축하는. 근데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조 건축의 경골 목구조 또는 중목 구조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경골 목구조나 중목 구조는 그 부재의 한계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기둥 사이 거리라든지 벽이 얼마큼 벽면 양이라든지 그래서 그 부재로 집을 디자인할 경우에는 거실의 폭이라든지 뭐 중층 구조라든지 이런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글루램 뭐 우리가 흔히들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목조 빌딩이라고 또 표현도 해요. 뭐 목조 빌딩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더 차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목조 빌딩은 우리가 필요한 어떤 빌딩을 디자인을 하고 그 빌딩의 구조적인 능력치를 목재로 그냥 환산해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었을 때 기둥은 사이즈가 얼마나 돼야 되고 그 계산에 따라서 시공하는 것처럼 목조 빌딩도 구조 계산을 해서 기둥은 목조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고 둘레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보는 얼마나 돼야 되고 이 개념은 기존의 경골 목구조나 중목 구조가 아주 다른 개념이죠. 기존의 목조 건축의 개념은 부재에 맞춰서 방을 디자인해야 되고 목조 빌딩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목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보통 나무를 깎아가지고 가져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지었는데 지금 우리가 짓고 싶은 빌딩에 맞는 목재를 구할 수 없으면 만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그 글루램이라는 단어 이제 표현하는 그대로인데 글루드 라미네이티드 timber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루드는 이제 접착제, 라미네이트는 겹겹이, timber는 목재. 목재를 겹겹이 붙여서 만든 부재를 이제 글루램이라고 하고 접착제는 뭐 본드를 붙입니까? 뭘 붙입니까? 본드죠. 보통 이제 합성 수지를 이용하는데 뭐 멜라민계나 페놀 또는 뭐 우레탄 계열의 수지를 이용해서 집성에 대한 그 노하우 내지는 어떤 이력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집성을 경험하는 또는 활용하는 분들이 가구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가구들은 지금 이 테이블의 단면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합판이 이렇게 맞습니다. 합판이라는 것 자체도 얇은 나무 판들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저 붙여진 저 사이사이에는 그런 합성 수지들이 있는 그래서 가구에서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된 방법들이고요. 이 방법들이 더 확장돼서 빌딩까지 간 거죠. 다만 이 가구와 빌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목재의 어떤 생산 수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구 같은 경우는 파편들을 우리가 벌목을 했을 때 그 나무를 재단을 해서 재단된 원하는 판재를 만들어서 그걸 붙여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식탁이라든지 의자를 구성하는 다리라든지 만들기는 되게 쉬운데 건물의 기둥을 만든다는 거는 얇고 일정한 길이에 일정한 높이를 갖고 있는 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드는 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또 기둥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기둥 같은 경우는 또 무게를 지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성수지, 본드라든가 이런 걸로 붙이면 그게 단단해지지는 않지 않나요? 불안하지 않아요? 기둥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목조 빌딩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일반인들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무너져?
그렇죠. 불나면 어떻게 할 거야? 불나면 다 타는 거 아니야? 나무 잘 타겠네. 그냥 불쏘시개네. 목조는 전통적으로 인류가 구조재료로 사용된 가장 오래된 재료고요. 목조 기둥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볼 때 우리가 아주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벌목을 해서 우리 한옥처럼 그 원목 그대로를 기둥으로 쓸 수 있다면 예. 그 기둥의 단면이 버티는 공간을 만드는 거는 누구나 다 쉽게 그쵸, 맞아요. 할 수 있죠. 다르게 다시 잘게 잘라진 판재를 붙여서 그런 그 기둥을 만든 예. 큰 나무를 만든다고 하면 그거 역시도 볼륨을 만드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좀 아니, 낮게 얘기하면 예. 지금 저 자작나무 합판에 보이는 단면들이 하나의 그 나무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태라는 건 나무가 생장을 하면서 예. 나무태가 생기면 점점 지름이 커지잖아요. 그것이 마치 합성수지가 나무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적으로는 합성수지로 붙여진 기둥이 하나의 나무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여러 가지 갈라지는 건 아니냐 또는 뭐 부러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됐고요. 하나의 이제 부재로 보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지 그 부재의 어떤 얇은 문제가 되고 뭐 이걸로 뭐 지금의 기술적 수준은 그건 충분히 검증된 상태입니다. 무기를 지탱하는데 문제 없다. 네. 다 검증이 됐다. 실제로 지금 글루램이라고는 했는데 예전에도 실제 아주 오래전에 가구 만들 때 악교라고 그 나무들을 접합해서 만들었던 역사는 너무 오래 된 거죠. 그래서 글루가 실제로 이제 나무를 붙여서 우리가 계산 가능한 구조 성능을 낼 수 있는 단면과 그 크기를 확보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일반인들 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저도 궁금한 게 불에 약하지 않나요? 나무니까 뭐 불만 나면은 싹 다 타버릴 텐데. 맞습니다. 예, 이 맞습니다. 콘크리트 이런 것들은 뭐 안 타기도 하고 또 불연 소재로 하고 하는데 나무는 어떻게 돼요? 불 타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나무를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화재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법이 있죠. 예. 소방법에서는 내와 2시간 건축 관련된 법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구조에서 뭐 내진 설계 또는 뭐 소방 설계 뭐 이런 스프링클러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내진이나 소방이 이 건물이 불로부터 안전하다 또는 지진에부터 안전하다는 아니에요. 최소 인간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버텨라. 유효 시간. 네, 그 내진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그래서 소방에서는 2시간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2시간은 버텨야 된다. 2시간 이상 내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나무로서 우리 국내에서는 2시간 내와 인증 받는 데까지 10년 걸렸습니다. 아, 그럼 10년 걸려서 지금 2시간 동안 내화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받았죠. 그럼 어떻게 나무가 2시간 동안 안 타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과거엔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나무라는 물성 자체가 불연제가 아닌데 인정할 수 없다. 실험의 가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무의 성질에 뭐가 있냐면 실제 이제 산불이 난 현장을 가거나 할 때 나무가 타면 나무의 세포들이 탄화가 되면서 산소를 차단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 안쪽에 나무들이 타지 않고 겉껍질에서 타다가 멈춰요. 산소가 없으니까 이제 전이가 되지 않는 안쪽 안 타는 거죠. 안 예, 탑니다. 예. 그래서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 그 집성목을 일정 온도로 불을 붙여가지고 바람도 불고 해서 2시간 동안 태우는 거예요. 2시간 동안 태운 이후에 이 나무가 구조적인 성질을 갖는지를 단면을 잘라서 검증을 했죠. 아, 그 단면 잘라보니까 안은 안 타고 안 있어요. 탔죠. 그래서 구조에서는 그걸 탄화 두께라고 합니다. 일정 두께 이상은 나무의 수종마다 탄화 두께는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나무들을 비교했을 때 또는 잠시 뭐 탄소 중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가장 적합한 것이 낙엽송이고 지금 국내 공장들은 인증받은 공장들은 다 낙엽송 내와 2시간으로 인증받은 상태입니다. 낙엽송으로 집성해서 지은 건물은 소방에도 적법하다. 그러면 일반인들,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목재를 이용한 건축 기술이 발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좀 더 얘기하자면 목재는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재료고 네.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목재 관련 산업이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 발전 안 했죠. 없어요. 네. 특히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 구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글루램이라는 개념 자체도 내화 인증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요. 내화 인증 받은 이후로 글루램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고, 최근 이제 10년 사이에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주목받게 된 거고요. 그 전까지는 시장의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노하우가 있거나 이렇게 발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 뭐 설계라든가 시공하려면 돈을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목재로 빌딩을 지으면은 재료값이 자재값이
값이 엄청 비쌀 것 같거든. 목재가 싸진 않잖아요. 사실 목재는 쌉니다. 목재는 싼데 이 목재 산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목재 뭐 생산 단가 엄청 쌉니다. 이 가공 단가나 뭐 인건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동그랗기 때문에 동그란 나무를 산업에 활용 가능한 직사각형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버려져야 되는 것들이 그쵸. 너무 많아요. 특히 글루램에 관련되는 어떤 구조목들을 만드는 집성목의 생산 수율은 30에서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버리는 거. 버리는 겁니다. 그 생산 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근데 국제 산업 자체가 로스가 매우 많고요. 매우 많기 때문에 그만큼 단가가 받는 거지 자재 자체가 비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에는 그런 로스까지 활용된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계속 연구 중이고요. 가장 흔하게는 제재소력에 가보면 그걸 깎고 뭐 하다 보니까 수많은 톱밥들이 있어요. 이런 톱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이 되고 해야지 낮은 생산 수율을 그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맞아요. 하나인데 그게 바로 농장이에요. 재료를 다 나무로만 해가지고 빌딩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차가 있고 하이브리드 차가 있듯이 지금은 약간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목조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치안이라든지 어떤 에너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유리, 철 이런 것들 이제 그렇죠.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목재로도 다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근데 하이브리드한 개념이 크게는 일정 부분은 콘크리트나 철골로 만들고 예. 또는 철과 유리의 뭐 마감재를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정 부분은 목조로 한다는 개념의 하이브리드가 하나가 있고요. 그 글루램이나 목조 기둥을 만들 때 그 안에다가 H빔을 넣는다든지 라는 방법의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근데 이 후자의 하이브리드는 사실 공학계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철근 콘크리트가 현대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변형 개수가 같기 때문에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 쓰는 거예요. 근데 H빔, 금속과 나무는 변형 개수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구조제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겠네. 근데 공학적으로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지금 오동엽 대표님 말씀하신 하이브리드로 이 목조 빌딩은 설계를 했잖아요. 지금 종로에 저희 종로에 신축하시는 지금 인허 허가를 받았던 네. 언제 착공 들어가요? 연내에 착공하는 게 목표고요. 내년에 완공 목표입니다. 어쨌든 목조 빌딩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뭐 건축주가 계시면 처음 설계 단계부터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일반 건물로 가다가 자재만 목조 써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목조 빌딩에 관심이 있는 구독자분은 문의하시면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대표님 소장님이고 목조 빌딩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빌딩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빌딩 모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